위도 장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애초부터 살이 잘 찔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억지로 많이 먹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 한 끼 굶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저체중이라서 제발 살 좀 찌고 싶어요. 또 저체중인 사람들을 위한 관리법 좀 꼭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뭐만 먹으면 아니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살이 쪄서 고민인 분들은요. 살 안 쪄서 고민이라고 하면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살 안 찌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살 안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살 안 찌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 항진증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폐질환인데 비결핵, 항상균처럼 어떤 질환이 있어서 살이 잘 안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하고 또 치료해야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살이 안 찐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뭐 라면, 아이스크림, 튀김 같이 안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또 먹고 누워서 바로 자고 이런 식으로 건강을 해치면서 살이 찌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이 안 찌는 첫 번째 이유는 체질적으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먹방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쯔양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가끔 쯔양님이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관을 통과하는 그 동안에 내 것으로 흡수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레벨에서 보면은 아마도 영양 흡수 유전자가 애초부터 뭔가 좀 다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러한 체질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라면은 생존에 유리한 체질은 아닌데 지금은 사실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되는 시대라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양분이 너무 흡수가 안 되면 살은 안 찔 수 있어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름도 빨리 생기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은 위장관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위도, 장도 근육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체질적으로 위, 소장, 대장 근육이 무력한 사람은 장에서 움직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정량을 먹으면서 내장 근육 강화를 위한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를 꼭 챙기셔야 하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위와 장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다름 아닌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 보충에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나 시금치, 연어, 땅콩같이 보혈하는 음식들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먹는 양이 적어서 살이 안 찌는 경우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것인데요. 왜 이런 분도 있죠. 살 좀 쪄보려고 억지로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조금 살이 찌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체해요. 그래서 많이 먹기도 힘들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명치를 중심으로 갈비뼈가 벌어지는 그 각도가 굉장히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요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90도 이하로 예각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내장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도 장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위에서 절대 많은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이 잘 찔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많이 먹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자주 드시는 거예요. 자, 이유식하는 아기들이 조금씩 자주 먹는 것처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매 끼 밥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식사 중간에는 비교적 소화가 쉬운 간단한 죽이라든지 연두부, 키위, 파인애플 같이 소화 효소가 풍부한 과일들을 중심으로 중간중간 드시면 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 운동도 꼭 필요한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짬짬이 5분, 10분씩 몸을 움직여서 위장 운동을 돕는 것이 중요해요.
살이 안 찌는 세 번째 이유로 장내 미생물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에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막 굽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더니 원래 아침마다 삼겹살을 굽던 소고기를 굽던 고기를 꼭 먹는다는 거예요. 와, 저희 집에서는 아침부터 고기 구우면 아마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그때 제가 집집마다 이렇게 식습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충격을 받았죠.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 이것이 나의 장내 미생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고 없느냐가 체중을 달라지게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지방을 태우거나 축적하는 지방대사, 에너지 대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태리의 플로렌스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섬유질이 적은 서양 식단을 섭취한 유럽의 어린이들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주로 먹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한 대변 샘플을 채취해서야 장내 미생물 군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박테리오데스 그리고 프리보텔라라는 종류에 속하는 균들이 풍부한 반면에 퍼미쿠테스 종류는요 고갈이 되어 있었고, 퍼미쿠테스 비율이 증가할수록 살이 찔 확률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 우유나 유제품까지는 먹는 락토 채식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로 세 그룹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채식을 하는 그룹은 장 속에 프리보텔라 속이 주로 살고 있었고요. 프리보텔라 비율이 증가할수록 살이 빠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좀 찌우고자 한다면은 식물성 식단에 생선 및 해산물, 우유, 요거트, 달걀, 흰 살코기, 적당량의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식단을 배합해서 드시는 게 더 유리해요. 살이 안 찌는 네 번째 이유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먹어도 살로 안 가요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려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머리를 쓰고 신경의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가면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감에 휩쓸릴 때가 많고요. 더 발전하면은 가끔씩 두근거리는 것을 내가 느낄 정도로 심장도 요동을 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신경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쓰는데, 신경은 에너지를 쓸 때 혈액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혈액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신경에서 소모하는 혈액량이 많게 되면은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의 분들을 보면 살만 잘 안 찌는 게 아니라 근육도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첫 번째 원인이었던 위장 간의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위장과 장의 운동을 조절해서 소화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결국은 신경이 해야 할 일인데, 신경이 다른 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다면 정작 위장관이라는 이 거대한 공장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쓸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살찔 틈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살이 찔 수 있어요. 신경의 긴장이 풀려야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신경에 에너지가 충전되어야 소화 흡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 같아 하는 분들이나 나는 평소에 감정에 좀 쉽게 휩쓸리는 것 같아, 생각과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는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명상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몸을 써야 생각을 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산책, 요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거나 생각과 감정을 일기장에 적어보고, 또 많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혈액 소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영양 흡수는 늘리는 쪽으로 내 몸을 돌보다 보면은 살이 점점 오르게 돼요. 저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를 하니까 이를 위해서 도움되는 음식 한 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살이 안 찌는 이유 4가지. 자, 첫 번째는 체질적으로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소화력이 약해서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써서 혈액 소모량이 많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한 관리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어요. 자,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건강관리법 궁금하신 점 있다면 식지상담소 메일로 따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으면서 다 같이 얘기 나눠보고 또 같이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따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